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후임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후임 총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한 하시라고 권유를 들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 직후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후임을 찾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당, 또 야당,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야당은 쇄신 없는 구태 인사, 망언 제조기, 친윤 핵심 인사로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신임 정무수석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선거였고 또 그 결과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후임 총리 인선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총리 인선 부분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수회담 조율을 맡은 정무수석이 교체되자 준비를 위한 실무회동도 취소됐습니다. 첫 준비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회담 날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은 3시간가량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창구인 신임 정무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일방적 취소라며 미숙한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라고 했던 영수회담 일정은 물론 다음 실무회동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선 두 협상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공세적 입장에 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차가 많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얘기를 듣기 위한 초청이라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양측 모두 민생 의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상병 특검법도 의제에 오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과 이 대표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영수회담은 이르면 25일 성사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은 짧고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한 만큼 회담이 늦춰지거나 만남 자체로만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되찾아간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참모와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MBC는 이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MBC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MBC와 통화해서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MBC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시원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묻고 직접 찾아갔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MBC 박솔립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문 열어주지 말라고. MBC 취재진과 만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찰은 하루빨리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 복사도 마무리 못하고 국방부에 기록을 넘겼는데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회수가 결정됐다고 경북경찰청 간부가 MBC에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작년 7월 19일 해병대 최상병 순직 직후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은 바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수사관은 군 검찰 1차 조사에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이 사고 직후 전화해 사건을 빨리 넘겨라. 늦어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군 검찰 보고서에는 경찰이 미리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준비했다고도 적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북청 수사팀은 작년 8월 2일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바로 복사기에 넣고 세부 복사하려 했다. 복사기가 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복사도 못 마친 점심 무렵 돌연 사건을 국방부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회수가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국방부가 사건을 가져가려 한다. 곧 전화가 갈 거라고 알려줬고 이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협상을 벌였다는 겁니다. 협상 내용은 절차와 책임 소재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번호도 안 매겼고 사건을 공식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반환한 게 아니라 국방부가 회수한 거라고 지적했고 유재은 관리관도 이에 동의해 회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자신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조율과 통화는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가 넘긴 사건을 국방부가 가져가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덜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참모가 회수를 주도한 셈인데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어서 회수에 대해선 사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록 회수는 항명 수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